이번 사연은 몰래 처형에게 돈을 빌려준 걸 걸려놓고 적반하장을 하는 아내에게 시원하게 이혼 선언을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아내와 이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제가 수명이 줄 것 같아 제 자신을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보내요. 처가는 식구들끼리 다정하게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저의 본가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무뚝뚝한 분위기예요. 딸 둘 있는 집과 아들 둘 있는 집의 차이인 건지 부모님의 마인드의 차이인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고 본인의 언니와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형님과 저를 차별해서 제가 좀 서운한 것이 있었지만 제가 부족한 사위이니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죠. 서운했던 일들도 여기에 털어놓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적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다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부도가 나서 여유롭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처가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셨는데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셨고 현금 몇 억을 가지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형네는 형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다니던 직장과 별 상관없는 사업을 한다면서 사회생활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처형도 함께 사업을 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좀 의아스럽기는 했지만 연구를 많이 하고 시작하는 사업이려니 했어요. 처형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금액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처형네는 사업 규모를 점점 키우더라고요. 처형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삼아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도 그런 규모가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장인께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도움을 주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가 딸 사업을 도와주시는 건데 사위인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또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처가에서 처형네 사업에 지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현금을 모두 지원해 주셨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 알지? 그냥 모른 채 해라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장모님은 제가 말을 싸가지 없게 했다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보고 처가에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더군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했고 아내는 어른이 기분 나쁘다면 그냥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사과를 해야 이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내는 저를 예의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 일로 아내와 사이가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도 제가 잘못한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상황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더 부연 설명할 것도 없고요. 처형네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저 혼자 생각하기로 장인어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말고도 대출을 받아 더 지원해 주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 말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형네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참고로 저희는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1억 넘게 있습니다. 처형네는 계속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결국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갑자기 처형과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 전에 아내와 처형이 통화해서 신용조회를 이미 해놓았더라고요. 신용대출이 최대 얼마가 된다더라 부탁한다 하길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처형네를 돌려보내고 아내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다투게 되더군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아내는 처형이 저의 누나라도 그랬겠냐며 다툰 것이죠. 주변에 물어보니 아무리 형제라도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냐 하는데 결국 아내는 만약 잘못되면 자기가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출을 받아 처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말도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기가 일 벌이고 자기가 돈을 갚으면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한쪽이 돈을 갚는 동안 한쪽이 버는 돈으로 살고 저축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아내에게 차용증을 받아두라고 했는데 처형이 많이 기분 나빠했답니다.
아내도 기분 나쁘다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는 것인데 돈을 빌려가는 처형이 차용증 써달라 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이 말이 되냐? 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도록 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눈치상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아내는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처형에게 돈을 빌려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서로 더 싸우게 되느니 쿨하게 빌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빌려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처형은 몇 달 이내로 돈을 갚겠다고 하고는 날짜가 다가와도 아무 말 없더라고요. 날짜가 거의 다 돼서 한다는 말이 미안하지만 돈을 더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는 것이었죠. 아내는 저에게 이왕 빌려준 거 또 해주자고 하더군요. 동생 부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기분이 상하는데 아내는 제가 쪼잔하다는 듯이 말하며 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좋게 좋게 넘겨왔던 게 잘못이었나 봐요. 저희 부부는 집 구할 때 대출을 받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 잘 갚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처형 때문에 자꾸 부부싸움을 하게 되니 처형네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장모님까지 나서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저는 집담보대출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처형이 돈을 갚겠다고 한 지 몇 달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돈을 전부 갚을 수 있겠다고 하더니 고맙다고 하며 200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처형네는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그 전에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하며 열흘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그렇게 비싼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표현은 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저는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처형에게 대출이자가 얼마라고 통보해주는 톡이 있었는데 은행이 2개더군요. 좀 놀랍더라고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저 몰래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2,000을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알고 보니 집담보대출 얘기가 나온 직후에 아내는 바로 처형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당당했어요. 배우자 몰래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큰 잘못이다 했더니 아내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나 몰래 빌려준 돈은 당장 받아오라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그걸 어떻게 달라 하냐고 하더군요. 수습할 수 없는 일이면 버리질 말았어야지 그게 지금 할 소리냐 했더니 또 입을 다물고 이 일로 아내와 며칠간 냉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말을 했는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중간에서 아내가 힘들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처형네 사업에 대한 걱정만 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내를 괴롭힐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군요. 처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자금을 빌려간 것은 신경도 안 썼고 저희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보여준 태도나 그 후에 했던 말들도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처가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치사한 인간 취급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언제까지 그 일로 그렇게 꽁해 있을 거냐고, 언니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만약 언니가 못 갚으면 자기가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만만하게 굴었나 봅니다. 처가 식구들에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말이죠. 열흘간 화가 난 마음을 추스리며 지냈어요. 아내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기분 나빠한다면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고 배우자 몰래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잘한 것이냐고 따지면 또 입을 다물어 버리고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었네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불리하다 싶으면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분 나빠하고 있는 저를 다그치는 아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인 저보다 본인 식구들이 우선인 아내와는 부부로 살 수 없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내는 저를 찍어 눌러서 자기 잘못은 없는 것이고 도리어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려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며 머리 많이 아팠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이런 걸로 이혼하면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만 잘못을 했으면서 도리어 나를 쪼잔한 놈으로 몰아가는 너와 너희 가족들이 너무 소름 돋아서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마음 편히 처형에게 돈 빌려주고 친정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했죠. 이거 법원에서 봤을 때는 처가 식구들과 아내가 짜고 남편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빼간 것이라고 더 이상 더러운 걸 보고 싶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또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처형에게 내 동의 없이 돈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하자는 것이니 만약 딴소리를 하면 소송으로 이혼을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전화로 이런 이유로 이혼하자는 거냐고 묻는데 대답하는 것도 지겨우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내와는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형내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라도 돈을 갚는다 해도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속 끓이는 것은 저 혼자이고 속 끓이는 저를 쪼잔한 놈으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몰아가는 것을 못 견디겠으니까요. 제 상식과 처가의 상식이 달라도 너무 다른가 봐요. 현재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미안하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와서? 라는 생각뿐입니다. 아내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남의 돈 끌어다 사업한답시고 돈 펑펑 쓰는 처형내 돈 대주자는 아내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잘못을 해놓고 적반하장을 하는 사람이면 지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